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우종창 씨가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정 구속이라는 거는요,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실형이 선고가 되면 계속 구속 수감돼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을 하고 바로 수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제목에서 월간조선 기자 출신이다 라는 얘기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보수 유튜버 이렇게 쓰고 있었고요. 게다가 이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사진은 우종창 씨 사진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사진을 씁니다. 그게 장사가 되기 때문일까요? 자,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예요. 우종창 씨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데다가 본인이 최근까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TV조선 등에 출연을 하면서 방송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인이죠. 그런데도 우종창 씨 실명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의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고, 언론들끼리 그들만의 공고한 카르텔, 우리랑 성향이 달라도 언론사 기자 출신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돼? 이런 심리 상태가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종창 씨가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되게 된 이유는 뭐냐? 무슨 내용을 얘기했길래 실형을 선고받았냐? 유튜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줄기차게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경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방송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글쎄요, 이 영상이 삭제된 건지 아니면 제가 찾질 못한 건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지난달에 이 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방송을 통해서 당시에 이 우종창 씨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 축약해서 편집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1심 선고가 2018년 4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그럼 1월에서 2월 초 사이라면 선고가 4월 6일이니까 이때는 집중적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김세훈 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동석했다는 내용을 제가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하고 제가 방송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던 김세윤 판사와 청와대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뭔가를 주고받는 데 역할을 했던 메신저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고, 김세윤 판사와 조국을 연결시켜준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최강욱이다. 말하자면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우선은 최강욱과 조국은 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와 김세윤 판사는 서울대 86학번 동기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의 아내와 김세윤 판사가 서로 아는 사이고, 그리고 김세윤 판사의 주거지도 용인이고 최강욱 대표의 집도 용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통틀어서 볼 때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그리고 뭔가 검증 절차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뭔가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이 이 정보의, 이 소스의 출처를 제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제보자가 누구냐, 취재원이 누구냐, 재판부가 이제 법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아마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취재원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서 70대의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이다. 취재원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형이 선고가 됐으니까 물론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죠. 어찌됐든 당분간 구치소 생활을 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우종창 씨의 뒤를 따라갈 법한 후보군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자, 우선은 지난달 25일에 전광훈 목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 아마 기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조국 교수의 논문을 읽어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교회는 없애야 한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경찰이 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고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이 수사기관의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지난 6월 6일에는 김용호 씨, 연예부 기자 출신의 김용호 씨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작년에 이 김용호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미뤄줬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공개를 할 것처럼 근거나 그 여배우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할 것처럼 계속 어그로만 끌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 측이 직접 고소를 했고요. 결국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이틀 전에 6월 4일에는 경찰이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을 하고 있는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이 3명을 한꺼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 조국 교수의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 작년 8월에 이런 방송을 했거든요. 가세연에서. 근데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조국 교수의 딸 그리고 아들의 입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었을 때입니까? 그 상황에서 이 강남 좌파, 위선자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배우 건도 마찬가지고요. 딸이 포르쉐를 탄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국 교수의 딸은요.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조국 교수 측에서 직접 고발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살펴본 것처럼 조국 교수 측에서 직접 고소를 한 사건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사건도 있고 조국 교수의 명예훼손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고소고발하려고 맘만 들면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다만 조국 교수 측에서는 언론을 향해서는 직접 대응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어요. 법정에 드나들면서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몇 차례 언론을 해서 호소를 한 바는 있죠. 이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에도 귀를 기울여달라, 다뤄달라, 그리고 하다못해 기계적 균형이라도 좀 맞춰달라라고 하는가 하면 찌르긴 하되 비틀진 말아달라라고까지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상상인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이 무관하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이 유관함을 보도하던 만큼의 비중으로 무관함을 밝혀달라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조범동 씨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들면서 사실상 조국 펀드는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펀드라는 용어 더 이상은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 보더라도 이 우종창 씨 사건 보도만 보더라도 명예훼손의 피해자 사진을 게재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려고 언론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고소 고발된 것은 대부분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이 언론 기자들은요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본인이 쓴 기사가 어떻게 하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빠져나가는 구멍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유튜버들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는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이 기존 언론의 보도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좀 언론 개혁이 본격화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